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취업 교육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올려보고 싶어하는 구호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교육업계에서 14년차 전문적인 PM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PM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기획과 그리고 운영 그리고 강의도 하고요, 컨설팅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까지 14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한 것은 그 교육 운영진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14년 전에 2009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교육 운영진으로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가 그때 다니던 회사가 그 교육 전문 회사 중에서도 대학생 취업 교육을 굉장히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취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어떤 분야들은 조금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잘 하는 분야가 취업 교육이기 때문에 한번 좀 취업에 대한 교육을 남겨보고 싶어 합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작년부터 고등학교, 저는 중동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85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공문을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찍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거에서 전혀 몰랐었는데,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나도 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촬영본을 좀 남겨놓고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바쁘지 않은 시기여서 무언가 좀 나를 위한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내용들이 다른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콘텐츠는 이제 실제로는 나중에는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넓혀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은 제가 가장 있는 취업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취업 강의나 취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엣지가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인사 담당자 출신들이 굉장히 엣지를 가지고 있고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사 담당자 출신은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 출신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었던 회사의 대표님이 기업 인사팀장까지 지냈던, 대기업 인사팀장까지 지냈던 분이셨고요. 그분이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위에서 진행을 하면서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제가 인사 담당자들의 강의를 진짜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행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사람을 많이 뽑아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됐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사 담당자들의 강의를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교육에 얘기할 부분들은 조금 인사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취업 컨설턴트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면, 일단 강의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남겨둘 겁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로도 했었는데 제가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남기고 싶은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한번 남겨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진행 방식은 이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컨설팅을 했었던, 그리고 합격을 했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역시 제가 면접을 진행했던 학생들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마음에 돼서 이게 제가 유튜브가 좀 더 활성이 되거나 앞으로 향후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직접 교육생들을 이곳에 모셔놓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중에 성공 취업을 위한 입사서로 작성 전략 세우기라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잠깐 이 기획에 대한 부분에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정답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선은 무엇이냐?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취업 컨설턴트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촬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선에 보여지는 이 화면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D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취업 컨설턴트로 한번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교육 의뢰를 받아서 취업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요. 일단은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게 뭐죠? 일단은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함께 즐겁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항상 교육을 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뭘 할까라고 고민하게 있는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이 친구들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즐겁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들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죠. 제가 실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했어요. 한 1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10여 명 학생들이 오면 진행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단 4명의 학생들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1박 2일을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6, 7시간? 아니요, 좀 10시간 가까이를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장소가 용인에 있는 롯데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롯데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었고요. 롯데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는 이 친구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께 10,000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1인당 10,0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본인들이 오늘 이 롯데인재개발원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간식을 골라주십시오. 단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 작성해서 저와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성한 품목에 간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간식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작성한 간식이 없다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000원에 가장 근접하게 하신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에게 15분이라는 시간을 주었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작성한 화면입니다. 자, 일단 이들에게는 2가지 미션이 있죠. 10,000원에 가까이 있는 그 간식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이 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간식의 어떤 금액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접할 10,000원에 가까이 있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간식을 먹을지, 그 간식이 얼마일지를 체크해야 되는 2가지 미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아마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그것만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냥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에서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왔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등 많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친구들이 과연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 미션을 주었을까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미션에는 아주 큰 2가지의 의미와 미션과 그리고 갖고 있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인재개발원 1층에 있는 편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눈치를 채셨겠지만 1층에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계열의 편의점이기 때문이죠.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15분이라는 시간을 줬다면 일단 금액을 알기 위해서 세븐일레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액을 선택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확인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단 한 친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의도는 그랬어요. 들어가서 봐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낸 뒤에 질문을 했죠. 왜 너희는 세븐일레븐 홈페이지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니?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뭐냐면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왜 보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너희는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나한테 선생님 혹시 세븐일레븐 홈페이지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된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될 것이라는 생각, 그게 출제자의 의도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는 게 좋을 텐데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단순히 생각했어요. 제가 롯데인재개발원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혹시 기업에서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기 때문에 직영점이고 그리고 운영시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같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달라요. 그렇다면 정말로 혹시라도 롯데 제과에서 나오는 롯데 제품만 판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롯데인재개발원이라는 곳 주변에는 현대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편의점이 그 연수원 밖에서는 한 5km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편의점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다른 경쟁사의 제품을 갖다 놓을 이유는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죠. 막연한 생각. 저도 솔직히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생각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결과물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 종이를 적어 갖고 나갔어요. 가서 그 편의점에 있는 바구니 있죠? 이 바구니에다 이 종이를 넣고 자, 있는 것만 담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명의 친구들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롯데 것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아이시스를 샀는데 써있기는 평창수라고 써있었죠. 제가 다음에 한다면 롯데 제과 제품만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제 의도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친구 들었죠.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편의점인데? 라고 생각을 했죠. 생수는 평창수가 아니라 아이시스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 친구는 말보로 레드 같은 경우는 하시면 안 되죠. 저 간식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말보로 레드를 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금액을 맞추게 썼다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하고요. 자, 봤을 때 이렇게 롯데 제가 제품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포카리 스웨트를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의점 중에 포카리 스웨트가 없는 편의점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보시면 밑에 있는 친구는 빵또아 2개가 다 있는데 빵또아는 사실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자는 제 의도, 정확한 의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숨어있는 다른 의도에 맞지 않았던 거 사실이었죠. 자, 그런데 뭐 샌드위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샌드위치 없이 이렇게 롯데 제과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션이 끝나고 그 친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구나. 결국은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사를 배제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굉장한 교훈을 얻고 이 취업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4명의 친구였기 때문에 돈을 4만 원 정도까지 써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들의 간식을 사주게 되었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을 뽑을 때 역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역시 이 유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 취업을 위해서 알아야 될 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에서 뽑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조직에 이윤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인재라는 것들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어떤 사람 뽑아요? 이렇게 조직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뽑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해야 되는 아주 큰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인사 담당자를 모셔놓고 특강을 신청하고 운영자로서 뒤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학생들 출석 체크를 하면서 서 있어 봤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우리 회사의 인재, 필요한 인재, 우리 회사 맞는 사람, 우리 회사 맞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요, 정말 죄송하게도 기업에서는요, 인사 담당자가 정말로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같은 기업에서. 그러면 둘 다 얘기하는 사람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잘 돼가 아니라 결국은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달랐어요. 정말 많은 인사 담당자를 모셔놓고 그 특강을 들어봤는데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 적응할 거고 우리 회사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인재가 될 거라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잘 적응하고 향후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면접을 잘 보는 방법, 취업을 잘 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오면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썼습니다. 그렇죠. 사실을 생각하면 입사 서류나 작성이나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면접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아니요, 솔직히 많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뭐지? 같은 기업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 인사 담당이 왔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고요. 같은 기업이 다를 수도 있고 수많은 경우를 봤어요. 그때 결론을 냈죠. 어떤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결론을 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럼 인사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인사 담당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100명의 인원을 뽑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하겠죠. 첫 번째, 이 사람은 꼭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돼 라고 선택한 사람은 상위 30%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 30% 사람들과 뭐냐면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육 볼 필요도 없고요. 저한테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문 컨설턴트 손을 거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느 회사를 갈지 그 결정만 하면 돼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회사에서 당연히 마음에 들면 다른 회사에서 당연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회사에 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 회사에 와주기를 바랄 뿐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어떤 상위 30%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70%를 뽑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40% 정도는 일단 그 중에 괜찮다, 이 친구는 교육해서 쓸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40%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마음에 들고요, 괜찮았던 사람이 70%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뽑을까요? 네, 인사 담당자들은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뽑아 놓고요, 나중에 부서 배치를 한 다음에 부서장들이 와서 왜 이런 애를 보냈냐고 욕먹는 게 되게 싫대요. 결국은 잘 뽑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회사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기 시작하죠. 자,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30%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럭저럭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40% 뽑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을 해요. 얘는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걸러내고 남은 30%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결국 인사 담당자들은 안 되는 사람들 빼는 거예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얘는 되고 안 돼. 아니라 얘는 되는 애는 뽑아놔요. 그리고 안 되는 친구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버리고 남은 인원을 뽑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위 30%는 결국은 버림받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뽑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다 달랐는데요, 뽑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결론은 뭐냐면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기준은 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애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저 행동만 하지 않으면 최소한 걸러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저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취업 컨설턴트로서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뭔가요?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걸러내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컨설턴트예요. 제 앞에 찾아오신 분은 절대로 잘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걸르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의 역할 중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리고 빼서 제외시켜야 되는 역할이 있다면 제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는 게 제 역할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방패, 저는 칼이에요. 창이에요. 죄송합니다. 창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여보는 데까지, 취업을 시켜서 합격시키는 것까지가 제 목표예요. 가끔 강의하시는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넌 이런 애는 안 돼라고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 되죠. 이러면 뽑지 않아. 맞죠?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합격시키는 비법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방법. 결론은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이러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쟤는 합격시키는 전략을 몰라요. 떨어지지 않는 전략은 압니다. 선생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합격하는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 30%, 70%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요, 떨어지지 않는 전략, 하위 30%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자신 있다. 절대로 이 영상 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근데 내가 자신이 없다?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것을 고쳐 나가시는 방법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지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별로 좋은 위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원래는 들어가야 될 친구들 대신 들어가면 안 되는 친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 생각이긴 한데요. 그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떨어져야 될 사람들을 합격시키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했어요.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취업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는 입사 서류와 무엇을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기업별, 그 다음에 분야별 입사 서류의 항목이 무엇인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꼭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인재상이라든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NCS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공개가 되다 보면 입사서류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기업 홈페이지도 역시 있을 거고요. 채용 공고란에 채용 포털 사이트, 저희는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 그리고 워크넷 정도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의 입사 서류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합격시켜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어떤 요령을 교육을 시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지금까지의 어떤 취업 전략과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생각하신다면 계속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반드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